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3번 우리 그 에너지와 문명 세 번째 단원 우리 에너지 문제와 미래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참고가 되고자 이거 조금 영화 제목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는 가까운 미래에 전부 다 고갈이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영화 더 문이나 아바타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지구의 에너지원이 전부 다 고갈되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살아가게 되는지 좀 이제 공상과학이긴 하지만 그런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좀 결과죠. 생각하기 싫은.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생각나시면 한번 영화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미래의 에너지로 생각하는 게 에코스쿨이라는 거거든요. 뭐 에코스쿨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면서 스스로 막 자전거 타면서 에너지 만들어 보고 막 그런 이제 체험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열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는지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에코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바로 석탄과 석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대충 이제 석탄과 석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생성 과정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이 석탄과 석유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이제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은 지질시대 식물들이 매몰된 후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되어 만들어진 화석연료를 석탄이라고 합니다. 식물입니다. 식물, 얘네들은 식물. 그래서 퇴적 과정을 통해 점차 불순물과 희망성 물질이 제거되면서 처음에 뭐 토탄, 더 많이 되면은 갈탄, 그 다음에 역청탄, 마지막에 순수한 탄소 성분이 거의 남아있는 무연탄으로 나눠져요. 혹시 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에 혹시나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석탄의 종류는요 변성 과정, 즉 얘네들 생성 과정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구체적으로 이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이 바로 생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탄화수소의 혼합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의 유해가 점토나 석회질의 의토에 섞여가지고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 퇴적되어 높은 열과 압력을 받고 세균에 의한 이제 영향으로 서서히 석유가 돼요. 굉장히 특수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석유는 암석층 틈새에 이런 식으로 고이고 이 고인 지층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부르지요. 자, 유전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해요. 왜냐면 유전을 만들 수 있는 그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세균과 그런 생명체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한 방울도 없는 게 석유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분포하고 항공기나 인공위성 지진판 탐사를 이용해서 찾아내면서 얘네들은 현재까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불행히도. 그리고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플라스틱 전부 다 석유로 만든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석유는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우리 핵에너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각광받는 에너지원이 바로 핵에너지입니다. 자, 핵에너지는 원료가 대부분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크고
원자핵 내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아서 성질이 약간 다른 동위 원소들과 섞여 전체 매장량의 약 99.2%가 자, 뭐 238, U92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92번인데 원자량이 238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원소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우라늄이 마그마의 활동으로 지각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퇴적 작용을 통해서 우라늄 광석이 되면 거기서 우라늄을 뽑아내서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라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일으키게 되는지 볼게요. 자, 원자력 발전은 중성자를 충돌시켜요. 이게 우라늄 원자핵에 강하게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면서 무슨 분열이 일어난다?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에서 방출된 또 다른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자, 여기는 이제 핵분열 과정입니다. 뭐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는 이 원자로는 바로 이 핵분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바로 기술이래요. 뭐 핵분열이야. 강한 에너지만 딱 가하면 중성자랑 부딪히면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 버리면 원자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이 핵발전의 그 핵심 기술이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자핵의 분열 반응에서 중성자 수를 조절하여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에너지 조절의 아주 큰 핵심 기술이랍니다. 자, 원자력으로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를,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면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바로 전기를 만들게 되죠. 자, 현재의 그 발전의 15%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화력 발전이고, 이제 화력 발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수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태양열도 점점 늘고 있고요. 풍력이나 조력 발전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15%나 되는 그 전기 생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자로의 원료는 우라늄을 이용하는데 이 우라늄 역시 지구에서 만들어진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갈될 에너지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핵 폐기물이 엄청난 방사선을 내고요. 이거 한번 폭발하면 완전 대재앙이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의 그 원자로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걸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서 이 원자력 발전은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점점 더 사실 이게 에너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핵 에너지, 뭐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요.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에너지를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공해도 없고 좀 무한히 좀 쓸 수 있고 좀 우리가 설치비가 들더라도 조금 더 좀 유용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을까 해서 그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예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성어입니다. 자, 신재생에너지의 1차는 바로 태양에너지죠. 자, 태양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환경을 배출하지 않고 무한정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지만요.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로나 태양 지별판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집에 이거 한 대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 얼마라 그러더라? 저거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든대요. 이게. 그래서
일조량이라든지 계절이네요. 계절이나 일조량 등의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태양 에너지가 좀 한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태양 에너지는 그 열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데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기를, 그러니까 태양광 빛을 전기로 바꿔서 이 태양 전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태양 전지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 태양열 발전하는 데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돼서 블록처럼 생긴 그런 회색빛 반짝반짝하는 그런 지별기를 달고 있죠. 그게 이제 태양열 발전이고요. 태양광 발전은 그 지붕에 이렇게 건전지, 커다란 건전지 같은 거 달고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게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건 세계적으로 태양열 발전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용해야 될 신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풍력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풍력 에너지는요, 바람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 놀러 가게 되면서 강원도에 무슨 산이더라? 설악산 외설악 일부에 보면은 이 풍력 발전소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가 이제 가면은 제주도의 풍력 발전소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람이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리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람이 빠르거나 공기량이 많아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생산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높이 설치합니다. 이거는 환경 오염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설비가 간단하지만 바람의 색이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여기에 비행기나 높게 설치하다 보니까 새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생태계에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풍력 에너지 아주 이것도 신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양 에너지는요. 파도, 조석, 조류. 파도나 조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조석은 밀물과 썰물 차죠. 자, 밀물과 썰물 또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조류 발전, 조력 발전으로 나누는데요. 요거는 이것도 초기 설치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든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류나 조력 발전 모두 바닷물 속에 터빈을 설치하고 조류에 의해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없고 무한한 에너지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하는 곳에 국지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 다음 바닷물을 가두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제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바닷속에 뭔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갯벌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든지 바닷물이 뜨뜻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좀 가지고도 있대요. 자, 파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한 것으로 파도의 상하나 좌우 운동이 에너지로 변하게 하는 건데 부표나 실린더를 띄워놓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나 소규모 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도 좀 소량이 될 수 있겠죠. 자, 단점으로는 기후 및 조류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 차이가 크고 입지 선정의 어려움, 시설 관리의 어려움,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든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이 페이지에 좀 오타가 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77쪽에 나오는 오타들은 전부 수정해서 인터넷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재생에너지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각광받고 있는 방법, 지열에너지죠. 지열에너지는 지하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과 암석을 포함하여 땅이 가진 에너지를 지열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열에너지는 온수, 난방, 발전 등에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나 아이슬란드라든지 일본과 같이 화산이 좀 있는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지열 발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열 발전의 첫 번째가 지하에 있는 고온수나 증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마그마나 지열이 많이 발생하는 판의 경계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개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대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다가 냉난방을 하면서 이 그 난방도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이제 냉방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요.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적은 비용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지금 많은 소득을 주고 있다고 해요. 자, 지열에너지는 환경오염 전혀 없고요. 좁은 면적의 설비를 개발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지열에너지도 역시 국지적인 영향을 받아요. 밑에 지열이 없으면 설치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지열에너지를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 에너지는요, 생물의 유기체나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에탄올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자, 에탄올로 가는 자동차, 바이오 디젤로 가는 자동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기존의 석유 사용 엔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적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요. 이 바이오 에너지 자체가 식량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요. 환경 오염은 줄일 수 있지만 곡물 가격 폭등이라든지 에탄올의 재료를 만드는 그런 나라들의 그 횡포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는 태웠을 때 수소는 굉장히 열량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연소 후에도 물밖에 생성되는 게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죠. 그리고 이 수소 에너지는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과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수소를 얻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또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산 저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그 폭발 위험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전용 관 같은 걸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송과 생산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한테 그 상용화가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핵융합 발전. 우리나라에도 이제 핵융합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요.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핵 폐기물이 그 핵 분열보다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다른 제2의 태양을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카스타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제 요 핵융합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 에너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봐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에너지는요, 태양 전지, 그 다음에 연료 전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미래 에너지 개발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3가지만 지금 제가 골랐습니다. 자, 태양 전지는, 그러니까 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지붕에 이상한 건전지, 커다란 전지 매달고 있는 집이 있다 그랬죠. 그 집이 바로 이 태양 전지를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형과 P형 반도체를, Pn 접합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태양광이 가진 에너지에 의해 양공과 전자가 발생하고 그 속에 전지의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위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태양 전지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 전지 에너지 효율을 요런 효과를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하면 광전 효과라고 해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거나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태양전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이 내부에 흡수되는 태양빛이 많고
전자가 내부 회로도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접합부에 끈 전이차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 반도체 값이 아직도 좀 비쌉니다. 자, 그 다음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는요.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거긴 한데요.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거나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이제 수소 에너지원의 그 사용 방법이에요. 근데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 이제 물이나 에탄올을 넣고서는 수소와 산소의 그 전기분해, 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그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나오는 게, 앞으로 저희 10년 이내에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상용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운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소규모 그룹 과학연구단지 같은 데서만 운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TV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연료전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석유의 의존성이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수소와 산소의 전기분해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자, 하이브리드, 요즘에 하이브리드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현대에서 나온 차들이 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다 나와 있고, 자, 하이브리드 기술은요, 말 그대로 접합이란 뜻이에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합치는 기술을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자동차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기술은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고속을 낼 때는 기존의 가솔린 엔진을 쓰지만 저속을 낼 때는 전기 엔진을 씀으로써 좀 더 가솔린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멈춰 있을 때는 걔네들이 계속 굴러가면서 이 전기 모터를 충전시키고 축전지에 전기가 저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에 많은 기술들이 이 하이브리드 기술로, 그러니까 태양 전지만 쓰는 게 아니라 태양과 풍력, 수력과 풍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면서 여러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자동차에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차 바꿀 때는 하이브리드 차로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아직은 좀 세요. 자, 좀 싸지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 환경 문제 이렇게 에너지와 개발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고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